안녕하십니까. 안세해경 대표 방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제 724강은요. 기업 인력에 대해서 어떤 업무 형태로 고용을 하고 소득 지급을 하면서 과세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적인 것인데 구체적인 자세는 아니고 한번 우리 안세재경전을 올해 2월 26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쓴 글을 원전 삼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용 근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정규직 개념, 상용 근로자, 정규직, 일용 근로가 있고 비정규직으로서, 그다음에 독립적인 개념에서 사업소득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 용역대가로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과세가 되고 계속성이 있고 원가가 입증이 되는지를 항목별로 쭉 구분해 보시도록 하시죠. 인력 채용이 이제 특히 요새 기 이코노미라고 해서 어떤 직원이 회사의 상근이 아니고 부분 근로를 하고 부분 업무를 하는 사람도 꽤 있고, 그래서 다 복수적으로 이 회사에 조금 저 회사에 조금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를 하다 보면 그걸 합하면은 한 명이 한 회사에 완전히 풀타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소득이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걸 기기력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도래해서 우리가 특히 스마트폰이나 재택근무 또 AI 시대 이거 다 가능하도록 돼 있죠. 전에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스캔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세법상 또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부분 상용 근로건 일용 근로건 종속 고용이긴 해요. 종속인데 일용 근로는 단기 고용이죠. 독립인데 사업소득만 독립성이 있고 기타 소득 일부 독립성이 있고 용역대가도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두 이 소득은 다 근로의 대가인데 용역대가만 이제 외부에서 아웃소싱 개념으로 수행계약서를 청구해가지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 있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개업성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단지 기타 소득만 일시후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 복수소득에 대해서 사용근로자는 이제 복수소득이 아니라 거의 단일 직장에서만 보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일용근로소득은 여기저기 현장에 다니면서 복수소득이 있고, 사업소득도 이제 그 사람들이 독립된 자격이니까 여러 상대방이 있어서 이제 복수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의 용대가도 역시 다수하고 그 교류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복수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세 자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이런 것은 전부 다 매월 간이지급명세 내지는 지급명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대가는 외부로부터 수행계약서로 매출 매입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소득에 대한 원가 입증면에서는 이제 사용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근로소득에 대한 표준 원가성 공제가 있고, 일용 근로소득은 이제 하루당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이제 사업소득 실비 대응하는 기장을 하면 되고, 기타 소득은 이제 대부분의 소득이 법정 비용을 60% 인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용역대가는 이제 외부 조직 자체가 그걸 이제 일반 기장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자체 회계세무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원칙인수 개념을 보면 이제 근로소득은 이제 매월 근로소득 원칙인수를 해서 간이세액지원표를 하게 되겠고, 일용소득도 한 실효세율로서 한 1%급 정도 돼요. 그걸 징수하고,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이제 원가 인정액이 60%니까 이 소득이 40%에 대한 20%니까 2, 4, 8.8% 원칙인수를 하게 되고, 용역대가의 경우는 자체 생계한수로 주고받으니까 원칙인수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할 때는 이제 사용근로소득은 이제 일반 세율로 다단계 누진세를 적용하고, 일용근로소득은 단일 세율이 6%인가 이렇게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5만 원 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6%를 하고 또 세액공제가 50%쯤 되니까 세금 자체는 굉장히 작게 나오죠. 사업소득은 이제 종합합산을 한다는 얘기고,
기타 소득은 이제 불가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 기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 근로소득은 이 종합합산되면서 근로소득 공제가 되니까 기장이 필요 없이 그 자동으로 특히 요새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근로자 연말정산이라는 걸 다운받아 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런 걸로써 이제 기장하체가 15만 원 하루 공제해 주는 게 단순 계산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장에 대해서 기타 소득은 이제 60% 필요경비에 떼지는 80%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법정경비로 자동으로 빼면 그 다음부터 기장할 필요 없이 소득이 계산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용역대가는 실제 회계를 그 사업자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각종 소득에 대해서 소득 자료와 근로소득은 이제 사용 근로소득은 근로소 연말정산 간이지급지원세서가 있으면서 파생이 되고, 이런 근로소득은 이제 소득자료 이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있고, 각 소득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등이 있고, 그 다음 용역대가 외부에는 이제 수행기한 수급받기에 인한 매출 매입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의 여러 가지 그 회사하고 소득 지급 또는 업무 형태에 따른 방법을 알아봤고, 그에 대해서 원칙인수와 지급조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